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사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특히나 가족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댓글에 엄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아빠의 마음을 알고 싶다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가족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의 속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속마음과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점,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안했던 것과 감사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오늘의 상대방분은 연인일 수도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혹은 회사 직장 동료라던가 지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구든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두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나는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수호신이 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리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챙겨주세요. 카드 섞어볼게요. 네, 제가 카드를 고를 때 눈길이 가셨던 카드 있으셨죠?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들 생각하시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죠? 아직 못 고르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셔서 오늘은 이미지로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한번 리딩해 볼게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 분의 그 관계에서의 역할인데요. 여러분들의 역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물의 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이 물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에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나를 되게 잘 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꽤나 상대방 분에게 많이 오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면을 쓰고 있죠. 가면을 벗었는데 또 가면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지는 않지만 나를 그래도 꽤나 좀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이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내 마음을 먼저 어필하기보다는 약간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 분의 역할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어머니인가?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네요. 좀 감싸주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을 많이 알아주고 좀 마음적으로 알아준다기보다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울타리 같은 역할? 이 나무의 여왕 카드는요, 모성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품어주고 이 오지랖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개는 부모님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선배라던가 하여간 여러분들보다는 연배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왕 카드가 나오면 보통은 이 성별 그대로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과의 관계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를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분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좀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좀 더 가치 있는 사람, 나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나에게 집착하는 모습, 이 관계가 나를 조금 속박하고 있고 답답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단호하게 나도 혼자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생각보다는 내가 보여줄 만한 게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 내가 보여준 모습이 혹은 전해준 내 마음이 혹은 나의 가치로움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닌데 내가 그 정도로 형편없진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약간 부모님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으로 많이 좀 보여지기는 해요.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연인분이라면 이 연인분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기에는 좀 주도권을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우자나 연인이라고 치면 내 말대로 해. 내가 이게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라고 약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혹은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거나 연인들 중에 이제 기싸움 하시는 분들 좀 있죠. 근데 기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여러분은 좀 수용하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맞춰주는 중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솔직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편한 거,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좀 해주고 싶다. 그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너는 이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 저것 좀 더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상황에 나한테 이렇게 맞춰줘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니야,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뭔가 말하고는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실상 감정적으로는 나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런 걸 원한다고 나는 어필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진 않겠지 라는 그런 생각,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네요.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그 순간순간을 지금 기억하는 감정인 것 같아요. 어머, 너무나 소중해라.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돈이라는 걸 맛봤을 때 그때거든요. 이 페이지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 탔을 때 기억나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일 때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나요? 뭐 물론 100만 원도 큰 돈이긴 한데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뭐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순수했나? 아무튼 그때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치롭고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가치로운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너무 소중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이제 막 엄마나 아빠가 가끔 어렸을 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근데 크면서 이렇게 얼굴이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여러분들을 가졌을 때 부모님이라면 너무나 소중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이 사람은 뭔가 해낼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 인생은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부모님이라고 치면은 아, 정말 최고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내가 지지를 해줘야겠구나. 이 아이는 뭘 해도 할 아이구나. 라는 정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뭘 해도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자랑스럽대요. 그냥 나의 자랑거리,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최고.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1순위거든요. 1순위예요. 그냥 나와 함께 기쁘고 나와 함께 슬프고 이게 전쟁을 함께 끝내고 돌아와서 축배를 들고 축하하는 그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승리 축하 카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그 끈끈함, 정말 이 사람과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하신대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다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 좀 들여다볼까요? 와, 근데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되게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지금 이게 거꾸로 나왔는데 나무 에이스 완즈가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세븐 펜타클이 똑같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분은 여러분들보다 연륜이 좀 있다 보니까 혹은 영혼의 나이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좀 올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어떤 지혜가 있는 분이고 왠지 여러분들보다는 좀 인생 2회차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의 마음이 이분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충분하게 표현을 좀 못 해준 것 같거든요. 보면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네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해서 미안해 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이게 7번 펜타클 카드가 뭐냐면 이 농부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펜타클을 심었잖아요. 열매를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수확한 반절이나 한 70%, 80%는 주인 댁에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보상이 좀 적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뭔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많이 맞추는 걸 이분이 아는데 항상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가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늦게 알아차렸다라고 해요.
한 템포 좀 느리신 분 같아요. 이분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주장을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뒤늦게 알아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도 둘이 곁눈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알고 있거든요. 서로 보고 있고 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제 곁눈질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하기가 좀 부끄러워. 아직은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을 많이 못했던 거, 혹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보상이겠죠. 뭐 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이 그 부분을 좀 많이 못 채워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부분은 이렇게 에이스 완즈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 그게 너무 고맙대요. 그게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항상 열심히 살아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라고 하거든요. 이 관계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학생분이라면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녀주고 맡은 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일상을 보내주는 거, 그냥 이 정도면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은 친구나 연인이나 혹은 커플분들이시라면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고맙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너의 마음을 많이 꽉 못 채워준 것 같아서 네가 생각하기에 좀 넘치는 사랑을 많이 줬어야 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라는 말이 좀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혹은 우리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뭘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카드를 보는데 저는 마음이 뭉클해요. 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하다. 이 카드만 봤는데도 그냥 행복해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다 하면 우리 가족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것만 바랄 뿐이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우자분이나 혹은 친구분이나 가까운 지인분이라면 우리 지금 이대로만 우리 감사하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감정들, 행복함,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는 그런 마음들, 지금 이대로만 쭉 행복하게 살자. 나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딱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이 은둔자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좀 이야기도 좀 솔직하게 더 했으면 좋겠고, 혼자만의 어떤 결정,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판단으로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너무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좀 오픈했으면 좋겠대요. 어차피 너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저는 부모님이라고 많이 보여지긴 하지만 배우자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 정도로 여러분을 아낄 정도면 정말 많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냥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카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속되기 위해선 신경 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신경 써야 될 것들 한번 뽑아볼게요.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자, 투 오브 컵스 나왔죠. 아까도 이제 이 카드가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곁눈질만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좀 진솔한 대화요. 이 투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뜻해요. 누구 하나가 눈치를 보거나 맞춰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섭섭했던 거, 뭐 내가 미안했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마음을 좀 툭툭 터놓고 좀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해요.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잘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좀 원래 워낙 강한 분이라 그래요. 왜냐면 지켜주고 싶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대방분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나무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자기 사람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냐면 그냥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지키는 게 나의 이 삶의 임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포커싱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혹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아주 밑바탕에 깔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좀 강압적일 수도 있어요. 좀 쿨할 수도 있고 세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방식이 좀 과격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이분에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은 말해야 알거든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눈치가 조금 없어요, 이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섬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건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부끄러우면 편지로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분의 접점 지점이 좀 이야기를 조금 잘 나누려면 뭐 편지라던가 문자 말고 편지라던가 이분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 뭐 편지라던가 간단한 쪽지라던가 뭐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약간 야심한 밤에 술 한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부모님하고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밤에 그냥 차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뭐 친구더라도 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볼까요? 잇몸이 만개했어요, 지금.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trust 나왔네요. 확신을 가지래요. 상대방 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도 된다. 신뢰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가 좀 허무하다. 내가 준 마음에 비해서 받는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내 노력에 비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못 주는 것 같아. 혹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못 느끼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있죠. 사실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줬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보여요. 사실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이 수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날씨가 좋으면 수확량이 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키우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 그 사람에게 했던 노력들,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좀 보여져요. 조금은 섭섭하게 들리시긴 하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카드 봐도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요. 밝잖아요. 밝고 긍정적이고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앞으로의 관계에 꽃길만 있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상대방분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 역할이에요. 동전 시종 카드가 나왔네요. 이 시종은요,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뭐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뭐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감을 이제 막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분이 참 궁금해지네요.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분 먼저 뽑아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짠!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칼의 왕이 나왔네요. 직장 상사인가? 딱 사장님인데. 근데 이 관계라는 게 뭐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뭐 직장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지인일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임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일단 밑바탕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썸 타는 분일 수도 있겠죠. 이분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결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으로도 보여요. 조언을 해준다라고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이에요.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실 것도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라 여러분들과 이야기가 좀 잘 통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펜타클이 나왔다는 건 이 현실적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혹은 부자가 되고 싶어, 혹은 지금 내가 커리어를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키우고 이야기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높다던가 혹은 사회생활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해본 분이에요. 이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물 카드로 봤을 때에는 이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로 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인물 카드로는 그대로 보기도 해요. 혹은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좀 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좀 보여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리고 대등한 관계도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좀 직급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왕이랑 말단 사원이에요. 사장이랑 말단 신입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분이 여러분들의 귀인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서서히 좀 마음을 여는 중이네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뭐 좀 다르겠어? 심드렁하고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알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이러면서 약간 툴툴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분이 연륜이 좀 있고 뭔가 생각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좀 똑똑해요. 그리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고 여러분들의 수를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심드렁해져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린아이 다루듯이 여러분을 좀 타일렀다라고 좀 보여져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마음을 좀 여는 모습이거든요. 이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몰라 됐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관계였다면 감정이 조금 호기심으로 발전했다가 요즘에는 좀 내가 좀 진실되게 좀 다가가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뭐 직장 상사분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그냥 직장인 거예요. 직장 내에서 만난 사람. 그래요. 우리 일 끝나면 만나지 말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심드렁하게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마음 줘봤자 뭐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서서히 이분이 좀 마음을 좀 많이 보여줬던지 능력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줬다던가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거든요. 좀 SNS 같은 거 뒤져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괜히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한번 뒤져보고 이 사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좀 인간적으로 점점 다가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가족분이라면 이제 아버지, 남자분이니까 이제 아빠나 남자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내 맘도 몰라주고 훅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분의 진심을. 그래서 조금 요즘 들어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이어 보이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감정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의 감정 변화. 아이고,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신뢰하네요. 이 사람과는 뭔가 함께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는 진실되게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은 가끔 한대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느려서 그래요. 이분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느려요. 변화가.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조금 심드렁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좀 도움을 주고 싶대요. 함께 뭔가 그 승리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런 전우애처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뭐 연인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 라던가 이게 우정에 가까워요. 배우자이긴 하지만 이 우정이 더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불타는 사랑은 금방 꺼질 수도 있어요. 두근거리는 거 얼마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정말.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차마 평소에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좀 있을까요? 그 감정 좀 알아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하거든요. 뭐 만약에 직장 상사라고 치면 여러분들에게 맡겼던 업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과하게 시킨 게 없지 않아 있고 내가 과하게 기대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건 아닐지 그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많겠죠. 생각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항상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를 많이 못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그 일을 관여해서 다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굉장히 완벽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중한 업무나 과중한 어떤 관심, 체크, 확인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미안하다라고 하고요. 혹여나 뭐 아버지나 지인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나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약간 집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한 확인,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어요. 지금 이런 성향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속마음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네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고마웠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발전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좀 여러분들은 관계가 선생님일 것 같기도 해요. 막 선생님. 뭔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치고 뭔가 지시하고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상대방 분이 바라는 이 관계의 변화 혹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분은 뭔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멘토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건강 챙겼으면 좋겠어 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쉴 때 좀 잘 쉬어주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일, 긍정적인 생각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긴 하겠지만 항상 가진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너의 만족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거든요. 뭔가 선생님 같기도 하고 선배님 같기도 하고 사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끼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뼛속 깊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뭔가 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뭔가 나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연인이라면 이게 상대방과의 갭 차이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만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마음이 좀 잘 통하고 이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다, 이 사람을 좀 잘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해 보여요.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정말 행복하게 앞으로 꽃길만 걸으려면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뭔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누군지 좀 말해주세요. 궁금하니까.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네요. 조절하고 인내하는 카드예요. 제 생각에는
공적인 관계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가족 같지는 않거든요. 가족이라기에는 허물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이 관계가 허울 없이 막 이렇게 지내는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뭐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일단 친구이거나 정말 가까운 친구이거나 지인이거나 회사 사람이거나 동료이거나 혹은 배우자도 어찌 보면 피가 안 섞였잖아요. 남인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신경 쓸 게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중도를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차갑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어느 적정 수준을 잘 넘나들면서 지혜롭게 이 관계를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읽어지네요. 자, 그러면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아이쿠! Make the effort가 나왔네요. 노력하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이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혹은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행동을 해야죠. 보여줘야죠. 내 마음을 보여줘야죠. 라는 카드예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노력하면 닿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관계에 꽃길만 있길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상대방 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말하는 카드인데요. 오, 칼의 여왕이 나왔다. 이 카드는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은 아니거든요. 되게 냉철하고 어떤 결단을 내주고 선택하고 지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엄마인가? 여러분들 뭔가 자식분들 생각하면서 뽑으신 분들이 있나? 약간 아무튼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역할에서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던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상대방 분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의 역할 한번 뽑아볼까요?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면서 뽑았어요? 아하, 마법사가 나왔네. 이 재간둥이 마법사가 나온 것 보니까 이 결혼하신 분은 우리 아이, 자식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애기들 생각하면서 뽑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배우자, 약간 우리 철없는 남편, 약간 우리 철없는 아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뽑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동생, 뭐 형제분들이라던가 하여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정신연령이 조금은 어려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독립성이 강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해요. 그리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나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약간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Look at me! 나 좀 봐줘! 나 예쁘지? 나 멋있지? 나 이것도 할 줄 안다? 저것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알아.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지? 저번에도 보여줬잖아. 오잉, 알았어. 약간 이렇게 받아주는 약간 좀 차갑지만 받아줄 건 다 받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짠. 오호. 아하.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가 지금은 조금 대면대면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실망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느 정도는 좀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마음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우회거든요. 이 전우회라는 건 굉장한 신뢰감을 뜻해요. 그래서 신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실망했던 적이 있다. 근데 지금은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지켜보는 중이야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의 감정 변화도 한번 볼까요? 아예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네. 아하. 자, 이분의 감정 변화인데요. 이분은 초반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가치로운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펜타클이 관계에서 나오면은 되게 공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약간 조건적인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만남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다라던가, 계약 관계라던가, 혹은 직장 내의 어떤 관계라던가, 혹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과 같은 것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하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이분이 많이 참고 견디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여러분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내 맘대로 하려고 하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왜냐면 이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주장도 강할 뿐더러 일단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 센데 상대방까지 자존심이 세버리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연인분들이라고 치면, 아니 얘는 왜 나한테 안 맞춰줘? 아니 나는 내가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해줬으면 얘도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분들을 본 거라면 뭔가 우리 엄마가 많이 해주긴 해줬는데 나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뭔가 잘 해보라고 좀 투자도 많이 해줬고 나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긴 했는데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지?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뭔가 오여주길 바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좀 바뀔 것 같아.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현실적인 부분인가? 뭐 양말 같은 거 그냥 바닥에 툭툭 던져 놓는다던가, 그냥 서로 각자
사람만의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워낙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활적인 아주 사소한 습관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일이 좀 생긴다던가 하는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분도 좀 서로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잘 맞춰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해 볼게. 물론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한참 양보를 해도 우선순위가 나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균형을 잘 맞춰보려고 노력을 한다. 혹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건 만약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이걸 봤다면, 만약에 우리 철없는 남편, 철없는 아내, 자꾸 철없다고 말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들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뭐 시댁이랑 친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 친정은 이만큼 안 해주면서 시댁은 이만큼 해주래? 약간 이런 거 있죠. 정말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이분이 좀 내가 잘 배분해 볼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시댁의 남편분이라면 본인 집에 더 용돈을 많이 드린다던가 약간 더 마음이 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서로 노력해볼 의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싫어하면 이런 노력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게 좀 서툰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지고 산 습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맞춰가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이 감정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분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한 감정, 고마웠던 거, 이런 거 있을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네, 여러분, 펜타클 6번이 또 나왔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내가 동등하게 못 대해준 거거든요, 이건. 내가 좀 차별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를 했다던가 혹은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를 주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만큼 주고 이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시댁과 친정,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어차피.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 펜타클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한 걸 알고 있대요. 미안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었대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고 고맙대요. 내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나와 인연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 펜타클 4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뜻하거든요. 내가 이미 가진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한다. 내 사람이라서 너무 고맙고 나와 인연이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하거든요. 충분히 표현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라고 해요. 약간 배우자인가 진짜? 아무튼 되게 깊은 관계인 것 같기는 해요. 가족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대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좀 걱정하게 만든 거?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라고 하거든요. 노력한다 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헉, 뭐야, 자세가 됐잖아. 자,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 이분 여러분 진짜 많이 생각하네요. 이 관계에 있어서 좋은 카드는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분에게는 그냥 평생 함께 할 사람이래요. 그냥 계속 앞으로도 이대로만 계속 내 사람이 되어줘 라고 하거든요. 가족? 진짜 배우자인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 에이스 오브 컵스,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이거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서로가 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이 에이스 오브 컵스랑 퀸 오브 펜타클은 이게 나이거든요, 나. 내가 느끼는 진짜 진심의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로운 거. 이거를 안고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서로가 귀중한 걸 알았으면 좋겠대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마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잖아. 우리 사소한 거라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해요. 이게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옆에 가까이에 펜타클이 5개나 붙어 있잖아요.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랄 게 없대요. 너무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서로 귀중한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개만 살짝 들어줄래?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면 좋을 일이 있을까요? 이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신경 쓸 거 한번 뽑아볼게요. 하하, 칼 8번이 나왔네요. 칼 8번 같은 경우에는 괜히 상상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어떤 걱정들이거든요. 내가 만드는 걱정들, 내가 만든 스트레스, 내가 만든 어떤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발치에서 상대방을 지켜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망했던 일이 있거나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무의식적으로 막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좀 추스려서 잘 정돈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마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간둥이라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배우자면은 내가 챙길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마법사는 할 줄 아는 건 많지만 좀 산만하거든요. 하나밖에 못해요. 다른 것들이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길 부분이 또 많고 여러분들이 관여할 것도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엄마같이 좀 혹은 좀 선생님같이 대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 이분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괜한 고민을 만들기보다는 이분과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요. 이 마법사는 특히나 말을 해야 알거든요. 은근히 사람 마음을 읽을 줄 몰라요. 마법만 잘 부리지 사람의 마음을 좀 잘 읽을 줄 모르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 이렇게 좀 조종은 잘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상상하지 말고. 아셨죠? 자, 그러면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까요?
아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케미가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가 각자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떠한 일 다음에 뭔가 깊은 대화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좀 싸웠다라기는 좀 뭐하지만 좀 대면대면하고 있다 지금은.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좀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대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 마음은 진짜라고 해요. 에이스 오브 컵스 아무한테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진심은 여러분들과 평생 가치 있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고 해요. 이게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진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너무 많은 걸 원하면 안 된다라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너무 많은 걸 이 사람한테 원하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과 잘 대화가 나눠져서 두 분이 행복한 관계가 되시길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상대방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말하는 카드예요. 와후!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 이 악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악마라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능도 많고 하여간 사람을 쥐락펴락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역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상대방 못지않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을 빠져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역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분을 여러분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분이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분은 어떤 분일까? 아하! 시종 칼 카드가 나왔네요. 이 시종 칼 카드의 이분은요, 사회 초년생이긴 한데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뭔가 계획이 있는데 엄청 치밀한 계획이 있지는 않고,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과는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꽤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역할이라고 보면 조금은 이분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충동적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더 진중하게 혹은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 시도를 한다 라고 보여져요. 무슨 관계일까? 자,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적인 변화부터 한번 알아보면 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꼭 비슷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인생 즐기는 거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면 아니야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 하면서 약간 옆에서 워워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좀 많이 고민하고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한다라고 보니까 뭔가 삼각관계였나 싶기도 하고 혹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처음부터 이분을 신뢰한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을 갑자기 확 열었거든요. 거의 0에서 100으로 이렇게 확 그냥 상황이 반전이 된 것처럼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아, 인생 뭐 있어? 오늘 먹고 죽자 이러면서 오늘 밤샘 각이야 이러면 옆에서 이제 만약에 이분이 친구나 배우자나 혹은 연인이라면 아니야, 오늘 일찍 들어가자. 에이, 됐어. 어휴, 벌써 12시네, 1시네.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워워 진정시켜주는? 그 어찌 보면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아주 작게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좀 귀인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찌 보면 되게 편안하지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어허. 내가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고 끝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연인? 배우자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현실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좀 정말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 혹은 이 관계가 진전이 많이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생 내가 책임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진짜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친구인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미안했던 부분이라던가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을까요? 행복하네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을 뽑아왔는데 이분은 과거의 어떤 일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했다던가 좀 떠났다던가 약간 가볍게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더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뭐 친구든 연인이든 뭐 배우자든 가족이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신을 느낄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을 못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때에 내가 뭔가 미련을 보인다던가 끝내야 되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흐지부지 했다던가 우선 그때 뭔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때까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분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연인분들이라면 설레인데요. 그때 너무 좋았다라고 회상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눈이 높거든요. 이분에게 아무래도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악마 카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소유욕도 강하고 눈도 되게 높고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좀 많이 해주길 바라는 어떤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10개의 나무를 일머지고 책임을 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본인이 좀 부족한 게 아닐지 그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하지만 너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 꿈꾸고 있는 이상향을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좀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다라고 하네요. 무슨 관계일까? 너무 궁금하다. 이 정도의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연인인가 싶기도 한데 배우자인가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 관계에 있어서 기대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관계, 시작점에 0번 카드와 이 10번 카드가 동시에 나온 것 보니까 이분이 첫 시작을 할 때 뭐 연인으로 치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상태였다던가 혹은 마음을 되게 가볍게 보여줬달까? 그냥 뭐 지금은 진짜 막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만큼 책임을 다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만큼은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은 정말 가볍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동을 되게 가볍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애매하게 했다? 좀 밀당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 연인으로 한정 지을 순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어떤 관계가 되게 가벼워 보이지 않고 묵직해요. 관계가. 아이고. 어허. 그렇지, 그렇지.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정말 행복하고 싶대요. 이 텐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거든요. 정말 깊은 관계예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해요. 뭐 평생 친구, 소울메이트 뭐 이런 부분 있죠. 혹은 결혼하고 싶다, 백년해로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분이긴 해요. 굉장히 매력도 많고 능력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 마음이 좀 여려요.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혼자 어떤 일을 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한테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대요.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좀 기댔으면 좋겠다. 나랑 좀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분이 귀인이에요. 이분이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고 뭔가 도움도 많이 돼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 이면에는 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되게 강해요. 그런 능력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대방 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못 기대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기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쳐도 이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관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분이 좀 기에서 딸려요. 좀 여러분이 기가 좀 세단 말이에요. 악마랑 이 시종 칼카드랑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분에게 기대는 척이라도 좀 해주는 게 이분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결 못하는 척 이렇게 좀 기대도 보고 그랬으면 하네요. 그런 걸 바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킹 오브 소즈가 나왔네요. 이건 굉장히 냉철한 거고 주도권, 자존심 이런 걸 뜻해요. 신경 써야 될 거 신경전을 하지 마시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상대방 분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못 해주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본인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없이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인가? 약간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재능이 많고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맞춰서 뭔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분이. 근데도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의 나를 세우기보다는 좀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 보인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 카드는요, 가능성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관계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물론 나빠 보이지 않아요. 되게 좋고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인생의 귀한 인연을 만난 거겠어요. 그쵸? 더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 분을 좀 인정해 주면 상대방 분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니까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져서 정말 행복하게 두 분 다 꽃길을 걷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랄게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상대방과 나의 그 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말하는 카드인데요. 오, 은둔자가 나왔네요. 이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 선구자죠.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안, 도움을 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로 은둔자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상대방의 귀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상대방 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의 감정적인 어떤 교류를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되게 깊은 관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이실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성별로 치면은 상대방 분은 여자로 나와요. 원래 인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좀 많은 말이긴 하지만 뭔가 감성적이고 대화를 잘하고
이런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잘하는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족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되게 가까운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관계일까? 와우. 여러분, 이분 배우자인가? 최소 연인은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사귀시는 분인 건가? 그쵸? 지금 딱 그 각인데요? 서로 되게 오랜 시간 사귄 분 같아요. 단기적으로 사귀었던 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몇 년간 정말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셔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인 것 같다. 혹은 되게 안정적인 상태로 사귀는 분들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결혼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황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황제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라 이 결혼에 대해서 본인의 가정을 1순위로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은? 아하. 오. 자, 여러분들, 이분은요, 상대방 분은 진짜 여러분들 배우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6번 카드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래요. 이제 둘 다 스타가 나왔죠. 둘 다 별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이상적인 연애다.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했다라고 하거든요. 오랜 시간 만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별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이 쌓인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굉장히 교류를 진하게 깊게 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되면서 묶였다라고 하거든요. 나 이제 어디 도망 못 가. 이 사람이 끝이야. 내 끝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잡힌 거죠.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쇠사슬, 쇠고랑을 차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품절녀, 품절남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요. 이 현모양처 카드거든요. 이게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예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힘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이 바깥 양반이라고 하죠. 이 가부장적인 이 황제는요, 바깥 일만 되게 열심히 잘하고, 이 집에서는 좀 무뚝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되게 화사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너무 이게 연인 카드로만 막 이렇게 장식이 되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연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미안한 감정, 고마웠던 거, 이런 거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짠. 아하. 카드를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추가 카드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원하는 거를 또 뽑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지금 서로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좀 무뚝뚝해요. 상대방 분은 되게 센서티브한 분이거든요. 감정 교류가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의 부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황제 카드가 나온 것으로도 보니까 이 황제는 돌 의자에 앉아 있죠. 이 물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맞춰주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감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조금 함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단련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황제 카드가 여러분들 카드에 나와서 충분히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한다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 같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거든요. 자, 지금 왜냐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뭐 고맙거나 미안하거나 조금 섭섭했던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는 게 좀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정신적인 거든, 실질적인 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필을 하신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좀 해주려고 신용은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향 자체가. 여러분들도 받아주는 성향이 좀 강해요. 좀 옆에서 쫑알거리고 이런 거 좀 받아주는 건 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 또한 그래요. 이분도 좀 받아주는 성향이라 나름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좀 바라는 거. 그래요. 마음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확고하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야, 저런 마음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대요. 이런 마음이야, 저런 마음이야, 확고하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오토바이다 하면은 오토바이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진심이고, 이 에이스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찐사랑이에요. 근데 그 찐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표현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 퀸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좀 안 부렸으면 좋겠대요. 서로 좀 너무 자존심 세우고 쓸데없는 그런 감정보다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너무 이성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좀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몰라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이 현자잖아요, 현자. 조언자, 구원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인류애 같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랑 인류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역할이 인류애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네. 막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류에 있죠. 우정? 쉽게 말하면 우정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에서 몽글몽글한 설레임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짜 사랑의 마음을 좀 전달해달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될 수밖에요. 네. 그래서 상대방 분도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분 생각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거든요. 완전 찐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 잘 알더라도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남들하고 좀 비교도 할 거고, 이게 비교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표현해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만큼 표현을 안 해줘? 라는 그런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런 표현하는 것을 원하는데, 근데 또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여러분과 이분은 좀 적절한 어느 수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거 좀 있을까요? 이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서로 마음은 정말 찐사랑인데,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아마 상대방 분이 심적으로 많이 외로울 거예요. 네, 많이 외로울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알아주더라도 이분들은 되게 고마워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게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게 이기적인 거랑 좀 달라요. 맞죠? 여러분들 이기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설레이고 가볍고 그런 사랑보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인류애 같은, 진짜. 자, 신경 쓸 거. 신경 써주세요. 아하. 자, 부부관계시라면 제 생각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새로운 새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내가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쵸? 나무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과 이분과의 사이에서 아무래도 한 명이 더 필요해 보여요. 왜 보통은 이렇게 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생기면 막 없던 애교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물론 계획을 하신 분들이어야만 하겠지만 근데 2세를 좀 계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2세가 아니더라도 뭔가 두 분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가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뭐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뭔가 두 분이서 같이 목표를 정해서 뭐 만약에 뭐 부부 유튜브라던가 뭐 극단적으로 말을 했을 때 뭐 요리 교실 뭐 혹은 등산 너무 좀 그런가? 이 상대방 분은 등산 싫어할 겁니다. 등산 아니면 뭐 만화방에 간다던가 아무튼 두 분이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만 더 뽑아 볼게요.
2세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많이 저는 느껴지는데 너무 위험한 말인가? 너무 위험한 얘기죠? 신경 써야 될 거. 맞아요. 이 두 분 사이에 놀이가 필요하대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떤 놀이 있죠. 그냥 정말 애기들처럼 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감정적인 어떤 터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더 풀 같은 경우에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순수한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해 보는 거?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영을 같이 다닌다던가 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가 같은 거 있죠. 커플 요가,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던가 하는 그런 거, 뭐 뮤지컬을 보러 간다던가 하여간 뭐 주말에 하루는 무조건 하루 종일 두 분이서 함께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그런 취미를 갖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부로 몰아간 거 아닌가 싶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해. 에라 모르겠다. 네, 5번은 그렇습니다. 5번 분들은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까요? 조언. 그래. 와,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 모르겠네. 허니문 나왔잖아요. 허니문. 허니문이 뭐예요? 둘이 오붓한 시간을 좀 가져라. 여행을 떠나라. 이런 카드죠. 요즘에는 이게 시국이 막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가까운 데 있잖아요. 뭐 굳이 먼데 말고 진짜 뭐 뒷동산에 올라본다던가 좋은 카페에 간다던가 하는 두 분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편안한 여행 같은 취미생활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카드가 너무나 일관적으로 나왔어요. 허니문 하면 또 뭐예요? 허니문 베이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고려해 보세요. 부부시라면 정말 이 관계가 부부이거나 신혼이시거나 혹은 아직까지 2세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무튼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모로 제가 리딩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선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그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다 사랑받는 느낌? 오히려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리딩하는데. 자,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이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의 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계기가 되었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더 좋은 주제로 저는 만나 뵙도록 하고요. 항상 댓글 읽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리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뵐게요. 안녕!